윤통이 비서실장하고 네. 정무석을 임명했어요. 네. 근데 원래 안 하던 걸 하시네요, 갑자기. 1년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네네. 형님 마이크 좀 아, 네네. 땡기고 지금 있어요. 계속 네. 지금 땡기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자세가 원래 딱 이런 거라 괜찮은데 네. 근데 이 변화하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게 인선에 대해서 또 이제 야당은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나 좀 변했어 소통 좀 해볼게 약간 이런 모드라고 봐야 될까? 자 이제 형식과 그 내용을 가서 얘기해 봅시다. 형식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졌죠. 몇 개월 만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 8개월 만인가? 뭐 해서 기자 앞에 직접 나섰고 1년 넘은 것 같은데?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고 뭐 그 정도 됐을까? 1년 넘었을 것 같아. 그렇지. 도어 스태핑 안 한 게 내가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그간 안 만났다라는 그간 너무 근데 어쨌든 만났으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선 처리 뭐 그 손짓 그 다음에 미소 간간히 미소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나 진짜 소통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그 형식으로 노력했다라는 건 충분히 나는 보여졌어요.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또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또 다른 퍼포먼스가 있느냐는 건 별개로 오늘 보여준 모습은 그걸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 동안은 정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워딩도 그러니까 그 워딩도 네. 정치적. 제가 지금 너무 뾰족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딱 그럼 그 동안 뭘 하신 거야? 그 생각이 그 질문 오늘 3번 받았어요. 그래요? 앵커가 그래? 앵커 다들 궁금하니까 SBS 그래. 편성우 앵커도 그럼 정치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워딩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정치적인 워딩이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표현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하다는 점이 조금 거칠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스스로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정치인의 달고 다름이 아니라 난 되게 진정성이 있어. 그래서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사람들은 나한테 매력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먹혔다니까 그게. 아니 먹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어가지고 문제지.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미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런 이미지인 거라고 착각해서 김치찌개 끓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늘 김치찌개 내가 끓여줄게 하고 얘기하고. 근데 끓여주지도 않아 또 보면은 끓여준 적이 없어요 기자들한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쌓여가는 특히나 20대, 30대, 40대에게 윤 대통령을 물어봤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냐 하면 언제나 좀 화난 표정. 맞아요. 화난 표정, 굳어 있는 표정, 그 다음에 톤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리는 상사 같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약간 읍소하는 느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읍소하거나 여백이 있거나 남의 말을 경청해주거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인가 소통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형님. 인선부터 봅시다. 정진석 비서실장 어때요? 형님 생각에 괜찮은 인선이에요? 삐뿔. 삐뿔 정도 돼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을 기자 시절부터 봤거든. 같은 계열사였어. 나는 서울경제신문, 그렇죠. 한국일보라서 한 층이에요. 내가 5층, 6층인가 그래요. 그 밑이 일간스포츠고. 그러면 정치부에서 나보다 2년 선배, 그러니까 나이로는 2년 선배거든. 뭐 기수로는 아마 한 5기수 정도 위인데 내가 좀 늦게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되게 호탕한 사람이야. 호탕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죠. 사람들을 막 이끌고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내가 B뿔이라고 주는 점은 A가 아닌 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B라고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이 두 가지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정무적인 감각 너무 당연한 거고 정무적인 감각이 없고 두 번째는 기강이 없어. 기강이 없죠. 최근에 나온 그 알잖아요. 총리 뭐 인선 아니나 뭐 양정철 얘기나 최근만이 아니야. 최근만이 아니야. 보면은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위 관계자 발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가 다 다른 부서야. 다른 부서야. 이거 있을 수 없거든. 원래 홍보수석이 꿰차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화를 내고 뒤집어 엎어야 돼. 라인은 일원화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용인이 돼 서로. 아이씨 또 저쪽에서
벌써 또 저 사고 쳤네 또 뭐 정보 주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용인되고 그러면 비서실장 그거를 커트를 해야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료 경제 관료 옛날로 얘기하면 마피아 출신들이거든. 근데 이 어떻게 하면 총리랑 비서실장이랑 뭐 상황실장이랑 한동안 다 마피아 출신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정책형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없고 기강을 잡고 정부적인 각 가고 사람 많이 부족했지. 그러니까 기강이 되게 중요하거든 대통령실은.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양정철 그런 사단이 난 거고. 완전 사단이 자, 났죠. 두 번째는 정무장 감각 없는 건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여기 정무 끝. 예. 끝. 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그건 없었어. 아예. 정진석이 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친이계도 친박계도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러네. 자민련에서 시작했어요. 자민련. 그렇죠. 워낙에 자민련에서. 자기 자기 적이잖아. 충청도 자기 맹주 중에 한 공주에서 태어났고 자기 부인의 조부가 충청 도지사를 4번이나 하고 충남 방적 차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선 정말 충청도의 맹주. 맹주야 맹주. 그런 사람이 일단 자민련 그러니까 이 JP. 네, 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왔잖아. 근데 이 사람이 늘 당신 친이계요? 친박계요? 뭐 기사들이 뭐 나는 JP계다 어쩔래? 이렇게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JP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나는 어떤 계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마당발이에요. 그 평가 많더라고. 그런 사람이 자 MB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 네, 그렇죠. 본인이 거기까지 올라오고 500만 표로 이긴 거라. 500만. 이거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그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높아져요. 그래서 뭘 하냐 어떻게 되냐면 공천과 관련해서 친박계 다 또 배제를 해. 그때 그래서 뭐 난리 500만 났잖아. 표로 이겼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의원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대로 잘 안 봐요. 안 봤어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진 이유가 내가 저 존칭 생략합니다. 네. 직함 생략할게요. 네,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진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야당이 안 됐어 그때. 박근혜가 야당이었어. 그렇지. 박근혜가 야당이었죠. 여당 중에 야당이었어요. 저쪽이 안 보였지 잘. 그러니까 MB도 자존심도 있고 또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떻게 돼 산으로 가잖아. 그렇죠. 맨날 근데 싸우고. 바로 정진석 정무수석이 그때 진짜 나서서 중재를 해요. 양쪽을. 그때 그러면서 MB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MB가 안 들어. 근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또 박근혜 의원도 대통령도 되게 자존심이 강한 양쪽도 사람 엄청 아니야. 셌죠. 안 만나려면 간다는데 직접 찾아가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마음을 여실 순간 같이 만나주시죠. 만나서 그렇죠. 회담을 성사를 시켜요. 그 회담을 성사시킨 사람이 정진석 정진석이구나. 수석이세요. 정진석 수석이 그런 중재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럼 그것만으로도 삐뿔이네 일단.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강 끝내주게 잡아. 기강. 아까 기강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용산이 지금 사실 기강 개판이죠. 기강이 가장 중요해. 근데 정무수석 됐을 때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당시에 그 청와대가 왕수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수석이 서열상으로는 밑이야. 원래 민정수석이 저기잖아. 그렇죠. 왕수석이잖아. 근데 그 서열에 개판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MB가 워낙에 힘을 실어줬어. 왕수석이랑 또 거기 왕차관, 그렇죠. 왕차관, 그렇죠. 행정관, 왕차관 되고 뭐 이랬잖아. 정진석이 정무수석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서열 정리합시다. 서열 정리합시다. 그래갖고 기강을 자기가 그러니까 민정도 아닌데 자기가 민정수석도 아닌데 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정리를 해.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서열을 정리하고 워낙에 그립감이 있는 사람. 지금 용산에 그래도 꽤 필요한 사람이네요. 지금 형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A가 아닌 점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최근에 논쟁적인 어떤 부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뭐
돼 있는 것도 하나 있고 고소돼 있는 그렇죠. 것도 있고 사자 명예훼손 문제 사자 명예훼손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조금 사실 덧붙일 말은 있어. 사족은. 그렇죠. 저도 그거는 있어요. 그 벌금형인데 네. 6개월형을 때리고 6개월형을 때린 사람이 옛날에 쓴 글들을 보면 네. 사실상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결했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사족처럼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모욕적인 글을 썼던 사람이 아이디 정의를 위하여예요. 해정국 김씨라고 오해받는. 그렇죠. 정의를 위하여지. 고영이 언덕에서 뭐 어. 노무현 운운하면서 막 사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극악한 표현의 명예훼손감의 글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친노 친문이 그때 난리가 났지. 났었거든. 누가 더 명예훼손이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정진석 그 당시 의원은 뭘 지적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딸, 그 곽상원의 부인이죠. 부인, 예. 딸이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정착하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권영순 여사가 강구원한테 가서 이런 그렇지.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언론에 어느 정도는 나왔었던 된 얘기죠. 내용이고. 네. 근데 사실 정진석 의원도 좀 나는 실수 내지는 뭐 사자 명예훼손으로 다툼의 여지가 이만큼이라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부부싸움이라는 표현, 맞아. 가출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사실 사실로 확인될 수 없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알 부분들이잖아. 수가 없는 거지. 전혀 뭐 대통령 부부싸움이라는 표현이 제일 대통령인데 컸어요. 그리고 가출을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거칠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로 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건 너무하지 않네. 이런 얘기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6개월형을 때린 네.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좀 그거는 심해요. 그건 심해요. 그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비대위원장을 잠깐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긴 해요. 그리고 뭐 그것들이 무조건 내 정진석 저 실장이 잘했다라고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위기이고 또 내가 덧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장과 총리가 동시에 지금 교체되는 건 정권에서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실장과 총리가 그러면 이 실장과 총리는 사실은 이거요. 서로 어떤 안배가 될 수 있거든. 동시에 보안제 하니까. 서로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나 왜 양정철 박영선은 안 되는 카드야. 둘 다 민주당에서 그 했던 사람. 그럼 이쪽이 민주당인 거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욕 먹어. 그런데 딱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욕 먹고 이건 저쪽에서 욕 먹으면 가능해. 왜냐면 한쪽씩. 양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이를테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렇게 하면 총리는 야당한테 총리는 훨씬 더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야당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렇기도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 또 위기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경험상 정진석이라는 카드가 리폴은 된다. 대통령실의 위기의 두 가지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예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그건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 진짜 좀 내가 제발 좀. 겪어봐서 아는데 무조건 뭐 알겠습니다 하는 대통령님 예스 이건 아니고 예스맨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없었어. 이렇게 정진석이라는 인물로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근에 총선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갤럽으로 23%까지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다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우리 재현님 보수는 단합이 안 돼서 선거에 못 이긴다고 매번 얘기하면서 선거 끝나자마자 내부 총질하는 홍준표 시장. 진짜 학습 능력이란 게 없는 겁니까? 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 박스님 한동훈 위원장이 졸렬하고 옹졸한 윤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었어야 한다는 보수 계열 평론가들에게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보수 진영의 기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서실장 발표하면서 총선 말아먹고 윤통은 왜 이렇게 싱글벙글인지 더 화가 많이 화나셨어요 요즘에. 네. 와인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르가데스님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싫어서 찍은 거 아니라니까요. 2년 내내 부정률은 60% 넘는데 선거에서 이기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꾸 국민 수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미리님, 성모님, 종구님 정치 와서 잘 보고 있고요.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덕분에 감옥 가는 날이 찾아오는
군요. 이재명이 윤통이랑 만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광주 갔는데 양분한 박균택 당선된 거 보면 진짜 네 그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셨고요. 제르가데스님 오늘 그분이 비서실장 발표하면서 기자 앞에서 웃는 모습 보고 넉살이 좋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리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홍준표 뭐 그렇다 쳐도 신병 좀 뭐라 하시죠. 언제는 멘토 아니라면서요. 지금 최근에 저희 정치와수다 이 제 댓글 분위기를 보면 일단 용산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위원장보다 용산에 훨씬 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그리고 총선 과정에 패배 원인도 물론 패배 원인 한쪽에만 찾아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즘 가장 민감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죠. 네. 그죠? 이거는 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럴 텐데 저도 이곳저곳 레이더가 많이 있고 형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갈등 관계에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여기서 대중들한테 거의 확인을 시켜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를 먼저 만나고 그 뒤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한 위원장이 거절했죠.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 물론 진짜 건강상 이유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렇다는 건 두 분 사이에 좀 갈등 관계 그 골이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봐요. 해소가 안 됐다. 해소가 안 됐다. 이미 단초가 있잖아요. 윤핵 갈등 1차 윤핵 갈등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렇죠. 사퇴해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그럴 거면 사퇴해라라는 어떤 표현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당시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또 확인까지 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얘기했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선거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서 어쨌든 덮었다. 네,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죠. 불을 일단 껐다. 불을 일단 껐는데 그 불씨가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불씨라고 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대로 쭉 달려야 되는 어떤 선거라는 어떤 기본 속성상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 유세나 각 그렇죠. 지역별로 지역별로 돌아다녔어야 됐고 대통령실과 사실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만약 이겼다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처럼 끝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라는 희곡 제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그냥 좋았을 거예요. 과정상의 어떤 문제. 과정상이 있었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패배가 되니까 과정상에 잠시 캠퍼 주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대충 그냥 이것만 상처만 좀 대충 빨간 약 바르고 그게 이제 도드라진 게 아니냐 하는 거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계속 얘기하시죠. 계속 하려면 이거예요. 대통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보통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느끼셨을 거야. 선배가 막 끌어주잖아. 끌어주는 거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를 끌어줬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너 차장 시켜줬어. 내가 점수 많이. 그렇지. 점수 막. 야, 그거 내가 너 평가했어. 인사평가에 막 해갖고. 동훈이 이번에 차장해. 이렇게다. 근데 실제로 그걸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결정 인사권자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색내잖아요. 그렇죠. 점수 내가 많이 줘갖고 된 거야. 이렇게해서 그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됐을 때 진짜 좋은 선배는 사실 그거 생색내지 않고 그렇지. 끝나. 그리고 사실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면 그 후배는 아니요 선배 사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드라마야. 그럼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드라마지. 미생 뭐 이런 드라마. 근데 미생에도 전혀 반대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런 선배라는 사람은 결코 나와 제일 가깝게 끌고 다니는 후배가 출세하는 걸 보지 않아. 걔는 언제나 내 밑에 있는 애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윤통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윤 대통령이 사실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줬어요. 오늘 얘기를 다 하네. 이준석 대표 문제 난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죠. 쌍방과실은 난 있다고 봐. 쌍방과실. 네. 쌍방과실. 그 퍼센티지는 뭐 지지하는 분들마다 다를 테니까 쌍방과실이 그렇죠. 있다고 봐. 그런데 두 번째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철수, 나경원 너무 거칠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칠었다는 그 거예요. 얘기를 다 많이 하더라고요.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즉시 대통령실에 나서서 그거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면박을 주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너 당대표 나가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마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누군가를 세우게 만든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제껴나가는 게 대통령실 개입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가 막 지적하고 그럴 여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세에서 이게 지적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중요 모순인가? 이 전체적인 모순에서 이건 그렇지. 주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넘어오는 갔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또 저기 저 이끌어줘 갖고 내가 그래도 장관까지 해가지고 검찰총장 할 때 너 저기도 시켜주고 뭐 내가 장관 시켜주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켜준 이유 아는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왜 뭐 그런 문제 이런 내가 싫어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냥 그렇게 놔둬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은연중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사실 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산삼 한번 언급해달라는 거야. 이따 산삼 할 거예요 우리. 산삼이 지금 언급해달래 자기를. 그럼 그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변화해야 그 변화도 난 포함된다는 그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전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중들이 느끼는 지금 뭔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밀어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수평적 관계다 이 표현은 난 되게 싫어해요. 수직적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만큼 소통을 하는 수직적 관계가 소통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으니까. 수평적 관계는 아주 저기 우리 완장 한번 떼고 얘기하자. 모르니까. 수평적 관계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열린우리당 의장 그러니까 그때 대표를 의장이라고 불렀잖아. 정동영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갖고 아니 말이야 대통령 저 탈당하세요 목소리를 올려요. 그때 이병완 저 비서실장이 서울경제시 선배인데 당시 정치부 차장이었던 선배였고 그다음 비서실장으로 갔는데 그 이병헌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정동영은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엄마를 죽이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고 또 정청래가 정동영의 최측근이었거든 그때.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는 밴댕이 소가딱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까먹은 것처럼 저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평적 관계입니까? 이게 아니죠. 바람직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할 말 다 하는 거. 할 말 다 했잖아. 그럼 이게 수평적 관계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양쪽 다 지킬 걸 지켜가면서 양쪽 다 거리를 지키면서 대통령도 안 지켰다는 부분은 아까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내가 쌍방과심을 나 할 얘기 다 해. 금도 없어 그런 거.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하여튼 참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우리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유는 홍준표 시장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낄 텐데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시장 한편, 저 반대편 한동훈. 요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런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또 하필 한동훈 위원장한테 밥 먹자고 한동훈 위원장도 1대1도 아니야. 비대위원들 다 앞에서 같이 먹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말하면 저기는 1대1로 먹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거친 게 아까 왜 나경원 부위원장 잘라낼 때 거친다는 표현을 했지만 아까도 예가 많았지만 이것도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자 끝나서 홍준표 시장과 저녁을 4시간을 먹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 홍보의 원칙이 하나는 그 전에 밝혀갖고 이 홍준표 시장만이 아니라 당에 정말 많은 고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한다. 해갖고 사진도 찍히게 하고 하는 거야. 이건 다 공개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저 회고록에 써야 돼. 완전 비밀. 완전 비밀. 그렇지. 그 물밑에 완전히 해서 이런 만남을 계속 갔던가 물밑으로 해서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동훈은 왜 안 만나고 누구는 만나고 이런 식의 오해의 여지가. 왜 순서는 여기가 먼저고 막 이러면 안 돼. 근데 아니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조율도 해야 되고 당장 급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지. 아예 밝히거나 아예 안 밝히거나. 근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뒤로 나갔어요. 뒤로. 어정쩡하게 국민일보가 그때 냈을 때 내가 그냥 기자로서 딱 보니까 이거야. 저 당연히 홍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사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야? 대통령실이 그거 나가도 그렇게 해가 된 거고 그렇게 해가 된 순간부터는 모든 이 그 해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홍 한 팀 이렇게 되는 거지. 대통령실은 그거를 의도했다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건강상이 유라고 하지만 나 같아도 안 먹는다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얘기부터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 그게 제일 궁금해. 홍보의 원칙이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의 불편 부당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홍 시장을 지금 배려를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럼 홍 시장이라는 캐릭터를 잘 알잖아요. 왜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어떻게 몰라요? 뭐 다 알지. 만나는 순간부터 홍 시장이 어떻게 이 만남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위력으로 그걸 쓸 건지도 짐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다 사용할지도. 그러면 양쪽의 이해관계는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해석. 내 해석 중요하죠. 내 개인적인. 사실 내가 윤 대통령이라도 지금 급한 게 뭘까를 생각해봐요. 지금 급한 게 진짜 급한 게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급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에 대해서 일단 야권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왜냐하면 불가측하게 계속 뭘 요구하기보다는 뭔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얘네들이 192석이니까 전체 요구를 할 거야. 하지만 이게 불시에 서로 쿵쿵쿵쿵 해갖고 내가 숨도 못 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돼. 그러면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보다 쉬워요. 수월해. 수월하다는 게 나쁜. 그러니까 수월하지 않지 어렵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측 가능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반대하고 뭐 하자고 어떻게 할지 다 알지. 뭘 요구하고 하다못해 양국관리법 할 거 모를 거예요. 모르지 않은. 그렇지. 다 하고 특검법 뭐뭐 할 거 다 밝혀졌잖아. 그거를 시기에 대한 문제이고 저기까지 받고 내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할 건 다 드러났어. 그런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불특정 8명이에요. 9명 그러니까 이 당에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지금은 봐요. 지금 그 직전까지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단일 목소리야. 근데 이 당이 단일 목소리가 아니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달이 난 거고 약간 좀 비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표를 옹이하려고 했던 거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사람이 그럼 이 안에서 어쨌든 자기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더 불안한 거야. 왜? 자기 때문에 내지는 자기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108명 중에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어떤 당이 어떻게 운영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맞아. 동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불가측한 상황이에요. 훨씬 그래요, 더. 맞죠.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임기보다 본인들 임기가 더 길잖아. 앞으로. 그럼. 그리고 대통령이 또 공천 주지 그렇죠.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눈치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 이 상대당의 안정적인 관계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본진. 이 본진의 8명, 9명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안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 끝나니까. 그럼 불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나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홍준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 두 하나는 가지요. 뭐냐면은 당신한테도 기회가 있다. 라는 거야. 당신한테도 당권의 기회가 있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되게 단순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딜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인정을 해주면. 이를테면 최근에 보면 내가 윤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지.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호위무사가 됐잖아. 원래 호위무사가 아니라 반대쪽이었는데 약간. 호위무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왜 상대를 알아주면 나도 알아줘. 상대가 나를 알아주면 나도 알아줘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든. 태도를.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플러스 번째는 9명이 안 당권이 나오게. 아니더라도 이 플러스 9명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메신저예요. 홍준표는 불만을 갖기 시작해갖고 윤 대통령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흔들기 자기가 9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소리네. 9명의 끓는 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홍준표부터 만난 건 이해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불가측한 럭비공부터 만난다. 그 예측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해서 이것도 또 안정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윤통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 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그게 아니라 당에 대해서 훨씬 더 또 다른 어떤 접근으로 당과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런 관계보다는. 근데 조금 급했던 것.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부터 만난 건 그런 사고 때문에 급해서 급하게 만났을 수 있다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일단 우쭐 나오자마자 뭐 알리고 뭐 지금 그 다음부터 막 만세 부르고 맨날 그러고 지금 맨날 한동훈 위원장 욕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내에서도 이게 좀 끝나고 마치 분열시키는 느낌이 좀 있거든. 한 위원장 배제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홍준표라는 어떤 정치인, 홍준표 시장이라는 정치인은 대의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 입장인 게 내가 가장 사실 실망했던 부분이 저기였어. 지선 패배. 7회 지선 패배. 그렇죠.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때 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홍준표 시장의 독선적인 공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으로 김모 씨를 시켰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측근이야, 최측근.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싱크탱크잖아. 전문적인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최측근을 세웠어. 거기까지는 그 사람 능력 보이면 되잖아. 그 측근을 바로 경남 쪽에 선거에 낙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여의도 연구원이야말로 선거에서 가장 계속 피드백을 내고 정책적인 측면과 여론조사 정확하게 내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을 거기를 내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직함 줘갖고 공천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지선이 치러져요. 왜냐면 그 임명시켜버리고 나가니까 바로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막말하고 막 이래갖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후보들이 대표님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치를게요. 라고. 그렇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얼마나 슬픈 거야. 그러니까 사천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대의가 아니라 그런 이 선거의 전략을 자기 과시 뭐 이런 걸로 계속 점철됐기 때문에 그때 정말 뭐 서울시 의원들부터 서울시장까지 다 한 당. 그렇지. 경기도 의원, 경기도지사 다 같은 당. 그때 당시 도지사라고는 경북도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물론 무소속이지만 제주
네, 제주지사 3개 빼놓고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시도 의원들도 다 주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선거를 가지고 알갈고 하시니까 참. 패배했다고 네. 막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붙인다? 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하여튼 형님 확실히 얘기가 깊어. 자 우리 댓글 잠깐 볼게요. CPO님 잔업 때문에 늦었네요. 좋아하는 이종훈님 오셨네요. 윤통이나 한 위원장 둘 다 과도한 좌클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고요. 영님 총선 결과 충격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윤통은 한동훈 죽이는 것에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홍준표와 같이 조롱거린 상황 충격이고 대실망입니다. 거기 심평. 근데 심평 아저씨 왜 저래 맨날? 안 하는데 심평이라는 사람을 언론에서 자꾸 인용하는 게 그치, 나도 너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짧게 얘기할게. 우리가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데 지나가는 A 씨한테 A 씨 만나갖고 지나가는 A 씨에 따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어떤다라고 하면 그 기사가 성립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 A 씨는 크레딧 그러니까 그것을 신용도가 판단할 없죠. 네. 이유가 맞죠. 없잖아요. 네. 근데 심평이라는 사람을 기사를 쓰는 이유가 멘토이기 멘토. 때문이지. 네. 이 사람이 정치 평론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정치와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경험 인사를 있어요. 전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계속 인터뷰를 하거나 이 사람 멘트를 따. 되게 불편하다니까. 근데 아니래매 네. 이용이라는 사람이 수행실장이었던 네. 사람이 아니래매. 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네. 막 비난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뭐 저기 자기 어쨌든 옛날에 뭐 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 언론들도 사실 크레딧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지금 마치 멘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저기 대통령실과 뭐 연락을 취해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보기엔 심평 지금 그냥 혼자 개인 생각 얘기하는 것뿐이고 지금 소통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형님 얘기랑 동일하게 생각해요. 맨스테이님 아무리 생각해도 성남 사또와 법대 교수 양산 책방 주인에 대한 사법적 처리 미흡이 원인입니다. 뭐 영장 기각하고 항소심에 법정 구속 안 하고 저 그분들이니까. 맨스테이님 홍 시장 윤통 만남이 3개월 전부터 예비되었답니다. 팩트입니다. 갑작스런 만남은 아님 하셨고요. 그렇더라도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강영무님 덕후너니는 당원 100%로 바꾼 것입니다. 저것도 전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서가 직선제를 많이 성공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빼앗았지요 하셨고요. 하문수님 지금 총선 결과보다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일들이 더 충격적입니다. 20년 세월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제 한 위원장과 윤통과의 그 알고 지냈던 시기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맨스테이님 윤통이 거친 면이 있지만 탄핵이나 대놓고 당론과 반대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겁니다. 저는 맨스테인님 의견에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탄핵 운운한다는 건 그야말로 그렇지. 헌법적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맨스테이님이 굉장히 그리고 정치 고고한 네. 지식도 많으신 분이고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입니다. 포엑스라지 자유님 국민들이 한동훈에 열광하는 이유 이재명, 조국, 이준석, 홍준표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유 딱 저렇게 해주셨네요. 김찰리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 외부 좌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내부 우파 홍준표 본인에서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이 한동훈의 추후 커리어를 위해 낫다는 이유로 전환리를 친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물론 희망으로 5억 8천만 번 돌린 내용입니다. 5억 8천 한 번을 돌리더라도 사실 김찰리님 의견에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게 비판과 저주와 조롱과 비난은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비판을 하려면 아니 디테일에서 어떤 전술이 그렇지. 지금 잘못됐다. 전술적으로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어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것들은 공론회장에서 논쟁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깜도 안 되는 폐쇄자 거의 저주. 폐쇄자 뭐 주군 이게 이분이 워낙에 조선왕조 그 500년의 드라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니 홍 시장께서 제발 근대까지는 넘어왔으면 현대 그러니까, 말고 그렇지. 근대까지는 와야지. 조선 시대 말고 근대까지는 넘어왔으면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저작거리에 드잡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잡이 똑같이. 하자는 거지 비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형님 오늘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